건설공사의 딜리버리 메서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딜리버리에서 이 딜리버리라는 말은 운반이나 배달, 전달, 납품 등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딜리버러블이란 말은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인도하는 결과물을 딜리버러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딜리버리라 하면 프로젝트에서 목적했던 완성물의 인도를 뜻하는 것이죠. 프로젝트 딜리버리 메서드라고 하면 바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인도 방식이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딜리버리 메서드를 발주 방법 또는 조달 방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 발주 방법이나 조달 방법은 인도 방식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딜리버리 메서드는 인도 방식, 발주 방법, 조달 방법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발주 방법이나 조달 방법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딜리버리 메서드가 아니고 바로 프로큐어먼트 메서드가 되는 것이죠. 이 딜리버리 메서드와 프로큐어먼트 메서드는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프로큐어먼트 메서드는 조달 원칙과 절차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쟁을 통한 공개적인 조달인지 또는 제한된 경쟁이나 수의계약인지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직 내 전담을 하는 별도 부서를 이용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으로 바로 조달 방법이 프로큐어먼트 메서드입니다. 딜리버리 메서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나눠서 발주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것도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 가지 범위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할지 또는 완성된 제품을 구매해서 별도로 설치를 할 것인지 또는 모든 것이 포함된 일괄 발주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는 인도 방식이 바로 딜리버리 메서드가 되는 거고 건설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나눠서 발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바로 딜리버리 메서드가 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딜리버리 메서드에서 건설 프로젝트는 우리가 크게 나눠본다면 설계, 시공, 프로젝트 관리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나눠서 수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건설 프로젝트의 딜리버리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 시공,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프로젝트 관리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수행을 해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아웃소싱을 하기도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 딜리버리 메서드의 예를 몇 가지 볼 텐데요. 이 예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제외한 설계와 시공에 대한 딜리버리 메서드, 인도 방법의 몇 가지 예입니다. 디자인 빌드가 있고요. 디자인 빌드가 있습니다. EPC와 IPD, 그리고 PPP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빌드는 설계 시공을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발주를 하는 것인데요. 설계, 입찰, 시공의 세 단계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먼저 발주를 해서 설계를 완성시키고 완성된 설계를 가지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낙찰된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시공사가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만을 하게 되므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런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빌드는 설계, 시공, 일괄 수행이 되는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한 시공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고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애매한 상황을 없애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프렌트 공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빌드로 발주가 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빌드로 되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이 디자인 빌드는 설계를 하고 나서 입찰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빌드는 입찰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찰 기간만큼 전체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가 끝나기 전에 시공을 먼저 시작함으로 해서 그만큼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EPC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의 앞자를 딴 약자이고요. 시공자가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시공자가 설계를 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 빌드의 일종이지만 공사비 증가나 공기 연장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 빌드보다는 시공자의 책임과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시설물의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턴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의미는 발주자는 완성된 시설물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PC로 발주되는 공사들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플랜트 공사 중에서 발전이나 화공 프로세스 플랜트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자재 구매가 공사비의 큰 부분이 되고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BOT 공사도 EPC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은행 등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상환하는데 이런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흐름의 기준이 계약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나 공사 기간의 변동이 없는 계약이 되는 이런 EPC 발주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PC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도 공사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시공자에게 부담시킨 높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시공자는 입찰이나 계약에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인도 방식에 대한 기간, 비용, 리스크를 살펴보면 기간은 디자인 빌드하고 디자인 빌드 EPC 순으로 단축이 될 수 있지만 시공자 리스크와 전체 비용은 디자인 빌드, EPC 순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IPD는 Integrated Project Delivery 약자이며 통합 수행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발주자와 설계자, 발주자와 시공자가 갑과 을의 관계로 서로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IPT는 모든 참여자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프로젝트 관리자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보상을 얻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클레임이 줄고 능률이 향상이 될 수 있고 공기가 단축될 수 있고 공사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며 민관 합작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민간에게 투자에 대한 보수로 합의된 운영권, 콘세션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러한 운영기관을 콘세셔너리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회사인 SPV,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을 설립해서 프로젝트와 사업을 운영합니다. 프로젝트만을 운영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주관에서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PPP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민간의 참여 정도,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BOT에서 Build, Operate, Transfer, BOT, Build, Own, Operate, Transfer, DBOM, Design, Build, Operate, Maintenance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BOT는 시설물이 정부 소유인 상태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 BOT는 시설물을 민간이 소유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민간 사업자가 지는 것으로 BOT보다도 민간 사업자의 책임이 더 많은 형태입니다.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건설 프로젝트를 어떻게 나눠서 수행하는가를 우리가 딜리버리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건설에서 딜리버리 메서드의 예를 들어보면 디자인 비드 빌드와 디자인 빌, EPC, IPD, PPP 등이 있습니다.